누구나 마음속에 고향이라는 두 글자를 품고 살아갑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도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다짐하는 그 마음은 시이 바래지 않죠. 특히 젊은 시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던 우리 동포들에게 은퇴 후의 귀국은 평생의 노고를 보상받는 마지막 꿈이자 희망과도 같은 선택지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로운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누군가의 중요한 인생 계획에 빛을 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다시 밟았을 때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 너무나 차갑고 낯섭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마음이 충격과 후회로 바뀌는 안타까운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이민 생활의 터전이었던 미국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그 소박하고 순수한 바람은 어째서 좌절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꿈과 현실의 간극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66의 정영호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부부는 미국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꿈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 오랜 고향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에 집을 처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까지 부부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집값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관리비, 그리고 각종 공과금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달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나 하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부부에게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복잡하고 낯설었습니다. 은퇴자이기에 당연히 저렴할 것이라 믿었던 의료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부부는 한국 땅을 밟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씁쓸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정영호 씨는 30년 만의 귀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고향인데, 내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이방인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뉴욕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8배 김정희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역시 은퇴 후 고향에 예쁜 집을 마련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귀국 초기에는 반갑게 맞아주는 친척들과 친구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상실감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단란한 저녁을 꿈꿨지만 각자의 삶에 너무나 바쁜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리를 잡은 자녀들에게 부모님과의 시간은 또 다른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미국의 느슨한 관계에 익숙했던 부부에게 한국 아파트의 끈끈하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이웃관계는 오히려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 모은 저축을 조금씩 까먹어야 하는 현실은 부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 역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분명 내 고향인데 왜 이렇게 낯설고 버겁게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의 한철수 씨의 홀로 귀국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고향에서 오랜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며 사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더 나은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괴물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깊은 강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는 공유할 수 있는 추억보다 서로 다른 경험의 간극이 더 컸고 대화는 번번이 겉돌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보려 노인정이나 동네 커뮤니티를 찾아갔지만 이미 수십 년간 끈끈하게 형성된 그들만의 관계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매주 찾았던 한인교회와 그곳에서 정을 나누었던 교인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제 뿌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안타까운 사례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은퇴 후 귀국은 단순히 고향을 그리는 마음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이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현실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저렴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와 생활비는 뉴욕이나 LA 못지않게 비쌉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공공요금, 식료품비와 교통비는 은퇴 생활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가치가 춤을 추는 소셜 연금만 믿고 왔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의 벽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재해동포에게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귀국 초기에는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나 각종 수술, 노인성 질환 관리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비는 싸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벽입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예전의 끈끈한 정을 기대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모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귀국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안겨주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벽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한국의 속도, 스마트폰 없이는 은행 업무나 식당 주문조차 어려운 디지털 환경, 그리고 미묘하게 달라진 사회적 예절과 언어 습관은 수십 년간 다른 문화에 적응해온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분명 한국인인데 마치 외국인처럼 겉도는 듯한 느낌. 이것이 많은 귀국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화적 소외감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귀국이라는 평생의 꿈을 후회로 끝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돌아오는 귀향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여기민이라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소셜연금 외에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이나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구체적인 월별 생활비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둘째, 유료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귀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예상 보험료와 가입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민간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 계획은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작정 돌아와서 집을 구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귀국 전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거나 처음 몇 년간은 장기 임대로 살아보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테스트 기간을 갖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귀국 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나 종교단체, 봉사활동 등을 미리 알아보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의 질은 결국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고향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을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열린 자세 없이는 귀국 생활은 실망과 불편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잠시 머물다 다시 떠나야 하는 슬픈 경유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그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그리움과 감정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귀국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의 여정이 후회가 아닌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